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왠지 낯이 익는 사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번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의 다주택자 매물 회수, 주택거래 꽁꽁.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부,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그러니까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 집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니네 집을 다 합치면 얼마냐, 이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급할 게 없다. 종부세 부담 완화에 다주택자 관망. 다주택자 매물 출회 줄더라도 집값 변동 영향 없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주택자 매물 출회 줄더라도 집값 변동 영향 없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종부세를 완화를 해줬던 세금 완화를 해줬던 시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 왜 변화가 없을까가 오늘 제 영상의 포인트인데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 놓으셔야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부세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조대로 간다면 종부세를 더 완화하면 더 완화했지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둘라는 액션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부세를 이대로 완화하면 국가의 세금이 1년에 17조가 덜 거치는데도 감행한 걸 보면은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수급, 수요와 공급을 중요시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근데 시장의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 만한 사건은 이 기사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그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시기마다 다르고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요. 이상하게 종부세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시장은 여전히 꽉꽉 굳어져 있고 가격도 침체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를 기사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가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싸게 많이 갖고 있냐. 네가 갖고 있는 돈덩어리가 얼마냐에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쨌건 내 세금의 부담을 내려줄 테니까 팔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을 안 내놔야 정상인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엔 변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애시당초 이들이 던지는 매물이 적지가 않고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 시장에 비하면 매물이 부족하지만 지금 시장에 진짜 없는 건 수요예요.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놨고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함께 가격의 피로도와 함께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완전히 깔렸어요. 근데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주식은 공포장이 찾아오면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합니다. 맞죠? 저가 매수를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반인들, 평소에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이에요. 아니면은 큰 투자 회사입니다. 똑같은데요. 부동산에도 하락기나 아니면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누가 소화를 해줄까요? 물론 일부 실거주자가 소화를 해주시지만 실거주자들은 부동산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한도 내에서 하락할 것 같으면 안 사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급매가 나오거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지면은 그거를 투자자가 주로 삽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투자자들은 원래 저가를 매수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여러 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매물 중에 상당수가 세입자를 끼고 있는데 실수요자는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 그 물건을 살 수 없지만 투자자는 살 수가 있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옛날부터 특히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특히 2013년도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 매물은 투자자들이 주로 소화를 했던 게 맞아요. 미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다주택자가 지금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풀어줬지만 다주택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이 완화되든 안 되든 간에
물건을 겁이 나서 던지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던지든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는 취득세 12.4%에 막혀서 진입이 안 돼요. 옛날에 대출이 막히니까 신규 진입도 안 돼요. 신규 진입이 안 되니까 갈아타기도 안 돼요. 지금 되는 사람은 원래 돈 많던 부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의미가 없죠. 수요가 부족하고 완전히 굳어있기 때문에 공급을 어지간하게 바꿔도 소용이 없고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몇 년의 세월을 버텼죠? 대략 대충 세도 6년에서 7년이죠. 6년에서 7년 사이에 결정할 분들은 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종부세를 좀 낮춰줬다고 버틴다? 이거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셨어요? 전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급할 게 없다. 종부세 부담 완화의 다주택자 관망? 이거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확인해 보면 계세요? 없어요. 이미 다주택자들은 자기 갈 길을 정했어요. 아니, 그들이 영리해서 정한 게 아니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이 너무 비싸서 정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양도세가 80%가 넘었었어요. 다 합치면. 양도세 80%, 종부세 법인은 6%인데 20% 가산하면 7.2%, 취득세가 12.5%예요. 제가 저번에 대충 계산해 드렸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일단 세금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억짜리 아파트면은 공시지가가 5억에서 6억 하거든요. 대충 5억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1년에 종부세가 3,500만 원이에요. 이러고 진짜 운이 좋아서 10억에 샀는데 물론 이제 세금을 넣었으니까 11억 2천 이렇게 되겠죠. 11억 2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얘가 13억 원이 됐어요. 그럼 차익이 나잖아요. 그럼 1억 8천 정도 나는데 1억 8천 중에 80%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럼 얼마나 나갑니까? 자기 손에 3,600만 원 남는 거예요. 3,600만 원 아까 종부세로 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파트 값이 3억이 올라갔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다주택자는 애시당초 결정을 했어야 돼요. 일단 2020년도 이후로 추가 진입은 안 돼요. 어지간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종부세는요? 종부세도 이미 강화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선택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완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약간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매물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일부 소수의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래량이 심각해요. 서울은 예전에 그래도 5천 건은 항상 넘겼었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5천 건이 아니라 6천 건, 7천 건도 넘겼고 많을 때 10,000건을 넘겼는데 지금 1,000건을 못 넘겨요. 정말 미라클 넘버링 같아요. 물론 갱신권이 있긴 하지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아마 적은 거래량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종부세가 내려갔다고 갑자기 물건을 안 팔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 완화해봤자 지금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자면 다주택자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수요자가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시장이 풀려서 거래가 정상화되냐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을 더 하락을 유도하고 싶으면은 다주택자가 저렴한 매물을 사주면서 이 모두가 이젠 저 아파트는 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돼야 돼요. 그건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지가 좀 저렴하게 팔렸어도 이게 진짜 하락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비싼 신고가에 팔렸어도 진짜 올라간 건지 인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집을 사러 나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신고가 11억을 찍었어요. 그렇다고 11억에 사고 싶을까요, 지금? 거래가 그거 한두 건밖에 없었는데. 반대로 10억 하던 아파트가 9억에 신고가가 찍혔어요. 신저가가 찍혔는데 그걸 9억에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변동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꾸 종부세를 완화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들이 이제 팔 이유가 없다.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줬다.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문제의 일부는 다주택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주택자는 지금 시장에 별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진입이 안 되거든요. 다주택자는 지금 시장 전체를 봤을 때 하락을 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은 없거든요. 다주택자는 지금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옛날에 진입한 사람은 있지만 새로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만 하고 수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예전부터 있던 수요의 일부를 완전히 날려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날렸으면은 무주택자나 아니면은 1가구 1주택, 옮겨 타기 이런 수요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 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없어서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가 지금 시장에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시장이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소급 적용이 될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던, 종부세를 내려줬던,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분양권에 청약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바꿨든 간에 시장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위로든 아래든 조율이 된 다음에 그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지금 주변의 시장을 통해서도 지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